영상 녹화 시작하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불첼에서 주간 랭킹이라는 게 생겼죠. 아마 보셨을 텐데 주간 랭킹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잘 나오나요? 아, 화면이 안 나오겠구나. 아, 네. 각자 앱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간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주간, 그러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오늘이라고 하면은 25일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랭킹이 산정이 되고요. 또 내일이 되면 26일자부터 20일자까지 기준으로 랭킹이 산정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리그레이스님처럼 이렇게 며칠 빼먹으신 분들, 그런데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랭킹에서는 랭킹이 내가 밀릴 수 있지만 주간 랭킹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랭킹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쫓아갈 수 없으면 오히려 재미가 떨어져서 이런 주간 랭킹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는 일간 랭킹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집계할 수 있는 값이 많아지면 더 많은 랭킹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참고로 저도 이제 놓치면 안 되고 뭐 이제 강사로서 이제 플레이 메이킹을 같이 해주고 싶어서 저도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 보시면 10등에 제가 이렇게 위에 분 9명이나 있는데 제가 10등에까지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저도 작업을 해가지고 따라갈 거고 뭐 이게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쫓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저야 뭐 원래 글을 매일매일 쓰던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블로그를 진짜 같이 하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로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냥 강의 수익으로만 이제 뭔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블로거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실제로 블로거들의 고충을 알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기능도 만들고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블로그 시장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도 있어서 뭐 저랑 소라인즈님이랑 맞돈모님 전부 다 각자 개인 블로그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 저랑 소라인즈님, 맞돈모님 모두 블로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블로그에 로직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블로그 광고 관련해 가지고 광고주들 뭐 업체들의 뭔가 패턴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에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듣는 거다 보니까, 직접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이제 블로그를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힘든 거 알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포스팅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4월 1일이랑 4월 26일은 오늘 2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25일간 변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차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건데, 피드백 진행하면서 이제 1차 피드백 때 전달드렸던 부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뭐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5월 달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지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혹시라도 1차 피드백 잘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거나, 뭔가 알지만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웃 늘리기, 소통량 조금이라도 늘리기 이런 거부터 하나씩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잔소리 하려고 이렇게 강의 오늘 들어와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로거로서 이제 성장을 원활하게 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고 분명히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4월 1일과 4월 25일, 4월 26일 굉장히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보면 일단 저희 단톡방만 봐도 메인에 노출이 된다거나 스마트 블록에 노출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잡는 연습이 다들 되다 보니까 제목 짓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방문자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협찬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봤을 수도 있고 체험단에 선정되는 경험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뭐, 한 달 만에 완성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블로그를 하고 계시니까 아실 텐데, 한 달 만에 완성이 되면, 다 이거 하지, 누가, 블로그를 안 하겠어요. 한 달이면 다 되는데, 한 달이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다들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해도 계속 불체는 진행이 될 거고요. 수료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올해 한번 큰 목표로 잡고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부분 중에 카톡방에서 제목 짓기를 했었죠. 제목 짓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에다가 화면에다 옮겨놨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카톡 화면 잘 보이실 거고 일단 정리를 했던 이유가 이런 그 링크 값들 때문에 일단 정리를 따로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링크 값 때문에 정리를 했었고요. 일단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좀 많이 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다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노출에도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한번 이제 링크까지 올려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제목은 좀 제목이 좀 많이 긴 편이라고 좀 봐요. 이게 다 공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보면서 감을 좀 익히도록 할게요.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시로 들었던 뭐 가정의 날도 괜찮고 스승의 날도 괜찮고 어버이날도 괜찮고 어린이날도 괜찮아요 했는데 그걸 다 넣어주셔가지고 이 제목은 이제 타겟팅은 너무 불분명하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본문 같은 경우에도 본문은 따로 이제 제가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본문에도 이게 모든 게 다 5번에서 7번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구성을 했을 때. 그래서 뭔가 타겟을 확실하게 정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재기님 같은 경우에는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함께 가족같이 원모어 레스토랑. 무난한 제목이에요. 이게 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블로그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제목이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좀 높은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가족 파티 원모 레스토랑이라는 게 지역이 추가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실 원모 레스토랑이라고만 보면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뭐 경기도 광명시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광명 뭐 아니면 안양 뭐 서울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싶고요. 여기다가 지역에다가 뭐 이제 종류 식사의 종류까지 들어갔다면 뭐 어땠을까 싶어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제 말은 항상 이게 노직이나 블로그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글쓰기 본문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니오미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팅 쳐주신 거 보면은 옛날에 다녀온 곳이라서 사진이 얼마 없어가지고 안 올릴까 하다가 올렸다고 하시는데 육회와 소고기 맛집 그다음에 뭐 음식명이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식당명도 들어갔고 지역도 이렇게 들어갔고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은 식당 추천해요. 정말, 정말 무난한 제목이에요. 정말 무난하고,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추가로 뭘 해라라고 하기도 애매한 정도로 딱 적당하게 잘 써주신 제목입니다. 이건 좀 칭찬해 드릴만 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라울정님인데, 이제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족 모임 장소, 네. 이것도 아까 이 참채기님 피드백처럼 지역이 좀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게 왜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이 중요해요. 왜냐면 워낙에 뭐 아무리 맛있어도 몇 시간씩 걸린다면 가기가 어렵고 내 근처
아니면 뭐 내가 갈 만한 장소, 아니면은 여행지랑 연결돼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같이 추가되면 더 노출이나 아니면 이제 유입이나 전환까지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냐님 같은 경우에는 비산, 저도 이제 이게 안양에 있는 비산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산 누룽지 횟수 이게 안양을 넣으셨어야. 왜냐면은 저희도 안양에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산동을 너무 잘 알고 저도 학교도 안양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안양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정확히 여기서 만약에 안양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안양이 좀 앞에 들어가지고 안양 맛집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네. 스스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피드백이 됐네요. 이제 라냐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진짜 잘 지으세요. 요즘에 운영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동대문 왕구거리라고 하는 이 타겟도 딱 잡혔고 이제 어린이날 선물 그다음에 나이 조카의 나이 뭐 이제 성별 장난감 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목 뭐 90점 이상이라고 봐도 괜찮을 제목이 됐고요. 키워드가 다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 장난감 시장이라던가 뭐 어린이날 선물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최적화 블로거들도 노출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서브 키워드들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다면 노출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유찬 유한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남겨주셨는데 가정의 달 5월 제주 가족여행 펜션 비자림 주택 가성비 좋은 제주 동쪽 숙소. 사실 이 글은 제가 이벤트 때문에 본 게 아니라 구독하면 떠가지고 봤었던 글인데 유한 아빠님께서 이렇게 써주셨구나. 이거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제가 유찬 유한 아빠님 굉장히 제목이 깔끔한데요 라고 보내려다가 참았었는데 어, 저는 이게 좀 제목에 좀 정석적으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기준으로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날짜나 아니면은 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 제주 동쪽 숙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좋았고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게 제주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가는 게 약간 문제긴 하는데 바로 올리그레스님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는 빠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100점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굉장히 좀 잘 지은 제목이지만 이거까지 피드백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제주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간 것만 조금 빠지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누루님께서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선물 어른들 뭉친 근육통 풀어주는 호흡으로 마사지건 추천. 이것도 이제 제목 자체가 좀 길지만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글도 한번 봐볼까요? 본문이 좀 짧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음, 되게 잘 지어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뭐, 그다음에 부모님 건강, 선물, 어른들, 타겟팅이 명확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제 적어주셨잖아요. 뭐, 근육통을 푼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는 노출이 좀 다양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설루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이제 유입 분석 자료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릴게요. 네, 다음은 이제 찰떡선님. 다들 이제 자기가 이제 제목을 보고 뭐 제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각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게 좀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는지 혹시 나는 어떤 식으로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음,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이런 느낌표나 물음표나 뭐 느낌표, 뭐 물음표, M%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검색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좀 볼게요. 아, 네이버에서 보면은 이렇게 추천이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아이폰이랑 갤럭시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이번에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썼을 때는 이런 류의 게시글들이 나와요. 근데 띄어쓰기가 생기는 순간 어, 검색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나왔다가 띄어쓰기가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느낌표, 물음표, M% 이런 이제 문구들이 우리가 검색창에 입력한 이 텍스트들이 어쨌든 소스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상의 코딩 언어로 변환이 되면서 문자열 자체가 각각 하는 기능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는 강조의 표현으로 쓰고 질문의 표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오화의 표현을 이렇게 오화의 느낌으로 쓰는 게 M%잖아요. 또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문자열이 변환이 되면서 각각 하는 기능이 생겨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검색 결과가 달라진 이유인데 그래서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목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없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맨 뒤에만 좀 쓴다거나 심표는 뭐 하는 기능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하는 거랑 그 다음에 붙였을 때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동일하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입력된 값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면서 각각 갖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분명히 이거와 이거 둘 다 보여주려고 M%를 썼는데 이게 M%입니다. M%를 썼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내게 안 보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맨 뒤 아니면은 띄어쓰기 없이 쓰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뚜바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글은 쓰지 않으셨지만 어린이날 선물 추천, 그다음에 뭐 제품명, 유아 보드게임, 타겟을 굉장히 잘 잡아주셔가지고 만약에 글을 썼다면 이렇게 글을 쓰셨다면 제가 이거는 거의 95점 이상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삼그리마님은 어린이날 남자아이 선물, 축구 고르는 기준과 필요한 용품, 몸 크기 가방. 네,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잘 녹여주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잘 지은 제목이 된 것 같아요. 따로 여기서 피드백을 더 드릴 게 없네요. 그다음에 제이송님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50대 부모님 선물 땡땡땡땡 준비. 음, 타깃도 좀 잘 잡혀 있는데 타 키워드가 좀 세가지고 여기 땡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최적화 블로거들도 좀 잡기 어려운 키워드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운영하실 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어리님인데요. 사용법 쉬운 휴대용 워터픽 구강세정기 가정의 달 선물 추천. 음, 이것도 이제 키워드 자체가 다 강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런 구강세정기라던가 가정의 달 선물 추천. 이게 사용법이 쉬운 휴대용 워터픽.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수식어랑 구강세정기의 합성으로 인해서 노출을 노릴 수밖에 없는 키워드 제목이라서 좀 어렵고 이런 구강세정기 같은 제품류에 대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광고주들이 많아서 상위 블로거들이 많이 썼던 거라 쓰는 키워드라
노출 경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군의원님께서 유입 분석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노려서 잘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유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스스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소님이신데요. 일단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목에 특정 키워드를 강조하는 형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정리한다, 좀 깔끔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정리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아무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이런 꺽쇠, 그 다음에 이제 쉼표,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거를 넣으면서 검색을 하지가 않아서 이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거는 취향이라서 여전히 상위 파워블로그 뭐 상위권에 있는데도 이렇게 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도록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아도 검색어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것을 좀 권장드릴게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잘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을 담은 블로그님 같은 경우에는 5월 가정에다 우리 사위 선물로 다낭 가족여행 준비했대요. 사실 이거는 부러울 만한 일이기는 해요. 저도 이제 11월에 다낭을 가기로 했는데 누가 준비를 해서 간다고 하니까 좀 부러운데 사실 이건 제목으로서는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일기의 제목이잖아요. 우리 사위라고 누가 검색을 하진 않을 거고요. 부모님 선물 정도는 검색을 할 텐데 5월 가정의 달과 부모님 선물, 다낭 가족여행 전부 다 키워드가 어, 제가 쓴다고 해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키워드예요. 이거는 제목을 나중에는 다른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일기처럼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랑사자님이 가정의 달 부모님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 근교 여행지와 한정식 맛집 추천. 이런 게시글은 이제 좀 정석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만약에 이제 여행지와 맛집을 정말 한 세네 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글을 쓴다면 노출이 굉장히 스마트 블록에도 들어갈 만한 제목이거든요. 본문 구성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잘 썼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제 카톡이 오픈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명랑 부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딱 그냥 필요한 것만 넣어 주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최적화 블로그이고 오랫동안 여행 쪽으로 썼다면 노출이 꽤 됐을 텐데 어, 이제 키워드가 조금 더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만 더 추가되었으면 내용이 타겟팅이 추가되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조리나님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 지금 여기 톡방에 채팅에다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한번 보면은 어, 이것도 이전에 봤던 이거랑 제목이 비슷하죠. 아이올레로가 같은 데는 아니겠구나.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키워드가 좀 강한 건데, 일단 이분은 최적화 블로그라서 뭐 써도 되는데, 여기서 좀 더 키워드가 더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딱 필요한 것만 넣어 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를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네, 이렇게 제목을 굉장히 잘 지어주셨는데, 제가 일단 선정하고자 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URL까지 올려주셔가지고, 글까지 쓰신 분에게 좀 더 점수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설루루님에게, 설루루님에게 제가 선물을 선정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이제 타겟이랑 다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키워드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루루님께서는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없으신 걸 봐서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다 제가 피드백을 전부 다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작성하는 글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간히 이제 저랑 이웃인 분들의 구독함이 뜨면은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는데, 제목이 다시금 역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할 때만 좀 제목을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글을 실제로 쓸 때는 제목 고민을 옛날처럼 그냥 일기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그냥 좀 적합하지 않은 느낌으로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다 말씀드리면 너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제목은 본문 구성하는데 뭐 1시간을 쓴다면 제목에는 한 5분 정도라도 시간을 쓰셔야 돼요. 제목만으로도 이제 본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이제 블로거로서 노출을 많이 노려서 실제로 내가 수익을 내거나 브랜딩 블로그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릴게요. 꼭, 꼭 제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내를 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Q&A 전에 4월 29일 날 마뜸보님께서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무료 강의고요. 뭐 이제 저희의 이제 특강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강의고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단톡방에서 한번 모집이나 아니면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남겨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4월 29일 토요일 날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 글첼 참가자분들께서도 시청을 원하시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다시 화면 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화면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Q&A 일주일 동안 또 궁금한 게 쌓였을 텐데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리그레이스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글자 키워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인다고 하시니까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것도 적절하게 텀을 두고 쓴다면 괜찮은 걸까요? 네, 뭐 가능하고요. 이게 상업적인 키워드라는 것만 빼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고 구매를 하거나 알아볼 때 추천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발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추천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원하는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 쭉쭉쭉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이니오미님인데요. 이후 교류 시작했는데 포스팅에 대댓글까지 써줘야 되나? 이거는 저는 굳이 대댓글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 차라리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싫으면 그냥 나는 답방 정도만 정해놓은 숫자만큼 하루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답방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팁이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웃의 그룹을 좀 지정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요일별로 해놓고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배정된 사람들만 한 10명 화요일은 화요일 그룹에 있는 사람 10명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내 블로그에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딱 정해져 있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무조건 막 계속 막 하루에 몇십 개씩 하세요라고 저는 말 절대 못해요. 적당하게 10명에서 20명 정도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제 블로그에도 와주시면 제가 답방 한 번씩 꼭 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사진 개수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은가요? 이건 제이송 님인데요. 일단 사진 개수가 많으면은 이제 뭐 노출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뭐 한 30개 정도, 뭐 40개 정도 이렇게까지를 좀 맥스 선으로 저는 좀 운영할 때는 쓰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용량 문제로 내 글이 열리는데 오래 걸리기도 해요. 뭐 이제 한번 GIF 파일 같은 경우에는 10메가에서 20메가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게 많았을 때는 이제 로딩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엑스박스처럼 뜨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제 와이파이나 데이터 속도가 느리면 내 블로그 때문에 데이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소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개수는 너무 많이 넣는 것은 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디어벨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도 본문 내용에 맞게 달려야 노출에 유리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잘 보고 가요, 뭐 잘 봤어요, 뭐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지금 실험 결과로는 5개까지 게시글이 댓글이 비밀 댓글 말고 대댓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댓글이 5개가 들어갔을 때 게시글의 지수가 적당하다라고 좀 게시글의 지수가 적당하게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 이상으로는 아무리 많이 쌓여도 변화는 딱히 없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원 기저귀를 노리고 썼는데 기저귀라는 키워드가 겹쳐서 네. 가능하면은 겹치니까 조금 일정을 조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조리원이라고 하는 조리원 기저귀도 키워드고 여름 기저귀도 키워드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저귀라고 하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조금 텀을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진 픽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어차피 네이버에서 조율을 이제 그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기 때문에 전 1200으로 맞춰요. 원래는 1000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1200으로 맞추고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고 뭐 그냥 원본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리사이징이 되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잘라주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정도 PC 기준으로 한 줄에서 한 줄 조금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 질문의 추가 질문인데 텀은 어느 정도 줘야 되냐? 일주일 정도면 적당하죠. 일주일 정도면 적당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겹쳐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원고료를 받고 쓰다 보니 그냥 업로드를 바로바로 해야 돼서 그냥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올리기도 하는데 완전히 키워드가 겹치지만 않으면 뭐 바로 올리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조리원 기저귀를 협찬해준 업체에서는 싫어하겠죠. 아니, 개인 글이라면 괜찮겠지만, 뭐 이제 협찬을 해줬는데, 다른 회사 걸 또 바로 올리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저랑 이제 그 업체랑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권장드리진 않고요. 뭐 개인 글이다라고 하니까, 뭐 그냥 바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뭐, 다들 이제, 네, 바로 또 올라오네요. 서귀포 키즈 풀빌라를 썼는데 또 써야 된다. 최대 3일 정도 시간 여유. 뭐 가능하면은 이미 다녀온 장소고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거면 담당자랑 이제 좀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즈 풀빌라를 이번에 쓴 거라면은 3일 만에 또 쓴다고 하면은 이전에 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에서 싫어할 거거든요. 레뷰라서 조율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올려야겠죠. 최대한 늦게. 아니면은 키워드라도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키워드 레뷰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만 넣어도 되니까 가능하면은 키워드라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네, 키즈 풀빌라랑 풀빌라랑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풀빌라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서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다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겨주시는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초반에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그랬던 것이기도 하고 이제 제 지인이나 제 와이프도 블로그를 하잖아요. 블로그 이제 초반에 키울 때 맨날 물어보는 종류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르고 질문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다 이제 겪는 과정이고 다른 분들의 질문에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그레이스님 오늘 질문이 폭주해 주시는데 엊그저께 만났을 때 질문해 주셨어도 됐는데 이렇게 질문이 폭주가 되니까 뭐 저로서는 감사하죠. 조용히 저 혼자 떠들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오늘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일단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행을 쓸 때 서울 여행기 쓰다가 부산 여행기 쓰다가 아 전혀 상관없죠. 뭐 오늘은 서울, 내일은 부산, 내일은 경기 전혀 상관없죠. 내가 다녀온 건데 뭐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왜 카더라처럼 문제가 됐냐면 뭐 이제 원고만 주고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지만 과거에는 좀 많이 심했거든요. 이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뭐 업체 측에서 뭐 대여나 구매해가지고 이제 원고만 써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갑자기 부산이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가평 갔다가 당일날에 이렇게 왔다 갔다 슝슝슝 하는 뭐 그런 붙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이제 작업하는 디바이스의 핸드폰이나 PC의 IP로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료 블로거 중에 한 분이 여행 블로거인데 어느 날 정말 일이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제주도에 갔다가 오전에는 제주도 가서 체험 하나 하고 바로 글 쓰고 넘어가는 길에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서 두 번째 포스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울에 바로 KTX 타고 올라와서 글을 썼어요. 올라오는 길에. 그랬는데 네이버에서 락이 걸려버렸던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작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자기의 그런 경험들 다녀온 거, 그다음에 뭐 이거 증빙해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뭐 이런 일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뒤로는 뭐 실제로 내가 다녀온 거를 이런 식으로 서울, 뭐 부산, 경기 이렇게 썼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약- 약간 카더라처럼 돌던 일이라서 이것도 한 세네 번 정도 질문을 받았던 것 같네요. 다음 디어별 회원님인데 배경이 비슷하면 유사 사진으로 잡힐 수 있을까요? 제품이 바뀌었다면은 배경만으로는 유사 이미지로는 안 잡힐 것 같고요. 이제 같은 이미지도 테두리랑 좀 이제 음영이랑 이런 것만 바꿔도, 그 다음에 캐릭터나 아니면 무슨 추가적인 이미지 요소만 들어가도 다른 이미지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배경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거고, 제품도 바뀌었다면 유사 사진으로는 잡히지 않을 겁니다. 팔떡스님, 어,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나만의 포토존이 있어야겠죠?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가로 세로 뭐 100cm 정도씩만 되더라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면 사진 찍기 굉장히 편해지고요. 만약에 협찬 제품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찍으면은 굉장히 멋지게 나올 거예요. 가능하면 오전에 움직여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그다음에 자연광 있을 때 찍거나 해주시면 되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동네 공원 같은 데 가서 벤치에만 올려놓고 찍어도 굉장히 멋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어렵다. 공간이나 이렇게 뭐 구리게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자연광에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진 파일에 위치 정보 등도 담겨 있던데 그런 정보들로 네이버에서 다 파악해서 영향을 줄까요? 네, 이런 거 다 들어가죠. EXIF라고 하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 안에는 이제 사진을 찍은 곳,
시간, 뭐 디바이스의 정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이제 내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뭐 보여주는 그런 값들이 있잖아요. 뭐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하면서 쫙쫙쫙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이런 EXIF 정보들 같은 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이제 이미지 올릴 때 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이죠. 네이버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는 제거하고 올리는 편이에요.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야간에 상품 리뷰 찍기가 어려운데 꿀팁이 있을까요? 조명은 필요하죠. 야간에 찍는다고 하면 가정 내 조명이 아무리 강해도 플리커플이라고 하는 이제 깜빡임이 없는 사진 찍을 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TV 보면은 TV 찍으면 막 뭐 선 지나가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명에도 플리커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플리커플이 조명이 아니면 내가 촬영을 할 때 어둡게 나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조명을 하나 구매를 하시거나 세팅을 해가지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배경지만 있는다고 되진 않고요. 조명은 좀 밝은 공간이 아니라면 필요합니다. 댓글 품앗이. 이게 스크랩으로 인해서 얻는 점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가짜라고 하긴 좀 어렵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그냥 기분 차이죠, 기분 차이. 그래서 예, 이거를 저희는 어떤 모 강사들은 이거 무조건 해서 서로 막 점수 올려주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만으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엔 글을 잘 써야 되고 제목을 구성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라, 그냥 일시적으로 뭐 스크랩 품앗이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건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또 스크랩 안 하면 그 점수가 똑같아요. 지수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썩 저는 원치는 않아요. 조명 추천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같이 쓰는 조명이 있긴 한데 이게 가정에 설치하기는 조금 커가지고, 저도 제가 조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는 거 정도는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시면 겐톡 남겨주시면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 강사인데 뭐 카메라도 많이 다루고 조명도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 다양하고, 저조차 이제 카메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공유해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한 지 4주차 정도 되는 때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2차 피드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특강은 맞돈보님께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예, 원래는 오늘도 Q&A랑 소라잉즈님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날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로 갑자기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특강은 이제 소라잉즈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맞든보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스킨 제작은 지금 수요 조사 이제 마감 때리고요. 이제 제작자분들이랑 소통해가지고 뭐 한 명이 다 할지, 뭐 두세 명은 섭외를 할지 한번 좀 업체 측이랑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랑 기간 이런 거 나오면 한번 공유를 드리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다 이제 모두가 니즈가 동일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가격 차이라던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면 이제 제작자분들을 개별적으로 연결해드리는 형태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개인톡으로 추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각자 원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제작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톡방에다가 4월 중으로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다 같이 프리뷰했던 리뷰를 진행했던 이런 이제 제목 짓는 연습 제가 선정한 거는 설루루님이고요.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 확실히 첫 주차보다는 제목 짓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고 실제로 스마트 블록에 노출됐다고 자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메인에도 내가 글이 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다음 기수도 가장 먼저 특강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끼리는 하고 있고요. 아직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라도 뭐 의욕을 조금이라도 잃었다거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 포스팅을 빼먹어가지고 랭킹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좀 아쉬운 분들은 주간 랭킹에서 상위권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아벨라님이 이기는 실카가 많이 가미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특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특강은 이제 체험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수강생분들도 뭔가 더 비용적인 거나 아니면 체험단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랑 많이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카페에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տն보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준비가 저희가 진행 중이거든요. 수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재미를 봐야 이제 블로그도 재밌게 더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시 톡방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